준비되셨나요? 준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과 이야기를 좋아하는 브랜드 디자이너 박수연입니다. 저는 작년에 셋이 추는 춤 브랜딩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브랜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무래도 뭔가 추상적인 단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아니면 업계마다 그 브랜딩을 설명하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브랜드다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했을 때 이런 느낌을 만드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저는 이제 시간이 축적돼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고 하나 바뀐다고 뭔가 브랜딩이 완벽하게 됐어 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야기를 잘 쌓아서 어떻게 일관되게 보여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지를 만드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혼자 일하기 시작하시고 바로 여기 공유 오피스를 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혼자 좀 집에서 일했던 기간도 있었어요? 사실 집에서 일했던 기간은 혼자서 일하는 기간으로 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취직을 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있을 때는 거의 포트폴리오만 만들었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혼자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 공유 오피스를 찾아서 나오게 됐는데, 이제 제 주변에는 전부 다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직장인이고 주변의 친구들도 전부 다 직장인이라서 도대체 혼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서 뭔가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좀 속해서 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첫 번째 스타트가 워크룸에 오게 된 거예요. 9개월 동안 집이랑 일하는 공간 분리해서 일을 해봤을 때 네.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분리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수연님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좀 듣자마자 일과 삶을 분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결론적으로 답부터 얘기하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창작자라는 사람은 뭔가 일을 할 때가 아니더라도 계속 느슨하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느슨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딜 갔을 때 레퍼런스를 찾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열되거나 분리가 안 돼서 계속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번아웃이 쉽게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좀 계속 분리를 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그 공백을 만들어야 조금 창의적인 것들도 그 안에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주말에는 무조건 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주말에는 좀 쉬고 좀 일정하게 출근을 해서 일을 루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일하게 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이랑 제일 점.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가 가장 좋은 점이에요. 이게 이전에 회사에서 있을 때는 저는 스타트업이어서 의사결정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답답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빠르게 뭔가 게시물이 업로드돼야 뭔가 반응이 와서 뭔가 이게 잘 돌아가는데 내가 그 순서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면 이미 약간 그 시기를 놓쳐버린 느낌도 계속 들었었고, 그래서 혼자서 하니까 어차피 저 혼자만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혼자서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키면 그냥 그날 바로 만들어가지고 뭐 게시물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날 뭔가 바로 결정을 해가지고 되게 빠르게 무언가가 진행되고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졌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싫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좀 고군분투했다라고 좀 표현을 하자면 뭔가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그 부분이 좀 아무래도 어렵죠. 근데 저는 이전에 회사에 있었을 때도 단 한 번도 뭔가 이런 디자인 사수라든지 브랜딩 사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혼자서 뭔가를 A부터 Z까지 공부해서 부딪히면서 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지금 제가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힘인 것 같아서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하고 있다. 혼자 일하면 회사라는 틀이 없잖아요. 제 스스로 업무 스케줄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잘 하시는 편인지.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과 삶을 되도록 분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업무에서 효율이 높아지고
결국 제 삶도 좀 윤택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날이더라도 웬만하면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좀 열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제 스스로 연차도 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저만의 복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어떠한 틀 안에서 계속해서 조금 이거를 습관처럼 할 수 있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사실 자유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동경 같은 게 조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왔으니 나는 내가 한 만큼 벌고 조금 자유롭게 뭐 예를 들면 좋은 카페를 간다든지, 제가 이제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브랜딩이 잘 된 공간에 가서 일을 해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몇 달 그렇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자유는 좀 멸망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기분이나 제 몸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성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느꼈고, 어쨌든 이 일관되게 브랜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내 기분, 컨디션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워크룸도 이제 꾸준히 나오고 내가 만든 내 직장 생활처럼 그 틀을 좀 만들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랑 계속 연결돼서 뭔가 같이 챌린지하는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하는지, 내가 이 일을 너무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 안에서 괴로움을 느끼는지, 이거는 저만 아는 거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하려면 뭔가 어디 커뮤니티에 속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공표를 해서 그걸 하나씩 해나가는 게 저한테는 잘 맞는 방법이었어요. 저 뚝딱거리면서 얘기하나요? 아까는 너무 무표정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서 일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거는 고객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자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렇게 좀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제 그걸 알게 된 후로부터 그 고객이 원하는 거를 더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해소하고 싶은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을 내가 찾아서 그거를 집어주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즐겁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원하는 유형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직접 사람들한테 커피챗을 요청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자료 조사를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찾는 단계를 가장 처음에 거쳤고요.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사람들이 브랜딩이라는 거를 어려워하는구나. 뭔가 브랜딩이라는 단어 요즘에 이곳 저곳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이게 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브랜딩 맡겼어. 그래서 나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뭔데? 이거를 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무료로 사람들한테 60분 정도 브랜딩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테스트로 했는데 이거를 지금 한 9달 정도 하다 보니까 벌써 한 18분을 1대1로 브랜딩 코칭을 했고,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제 클라이언트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브랜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여기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앞으로의 프로세스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줌으로써 그게 그 사람들한테 약간 신뢰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객을 여태까지 한 90% 이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수연님이 생각해내신 건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어려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 안에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분께서 핑크 펭귄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여러 펭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핑크 색깔 펭귄이 있다면 눈에 띄지 않을까? 뭔가 다름을 찾아야 된다라는 뭔가 초기 사업가들한테 로드맵을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 저는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타주의적인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무료로 제공을 해주면 그거에서 얻을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알게 돼서 그 두 가지에서 그 브랜딩 코칭 아이디어를 얻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컨설팅이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뭔가 컨설팅이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이게 맞아라고 바로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는 거라면, 코칭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계속 던져서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방향성이 뭐야?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뭔가 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아낌없이 나눠주고 질문을 계속 하면서 그 사람한테 그 답변을 얻어내는 그 과정이 되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저도 운이 좋았던 거죠. 혼자 일하시면서 불안함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정답은 당연히 없겠지만 저는 정말 많은 방법을 써요. 왜냐하면 이 불안함이라는 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오거든요. 이게 그냥 일을 계속해서 내가 당연히 다음 달에 월급 받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불안함은.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제가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그런 테니스를 열심히 하면서 아예 그냥 생각을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찾아서 쓰고 있고, 그중에 제가 가장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4년 정도 전부터 매 분기마다 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회고라는 게 사실 나를 뭐 점검하거나 뭐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약간 그 순간에 내가 불안했던 것들을 그렇게 뭔가 말로써 적음으로써 뭔가 약간 둥둥 떠다니던 내가 왜 오늘 기분이 다운되고 불안하지에 대한 답을 눈으로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했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글 쓰면서 가지면서 좀 많이 해소를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목표, 자기만족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확신도 되게 어려워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타그램만 들어가 봐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 년에 조금 뭔가 제가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뭔가 스토리텔러로서 그런 기반을 좀 잘 다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제 뭔가 업무로서의 목표예요. 왜냐면 저는 비전공자거든요, 사실. 그래서 항상 내가 비전공자인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문가로서 뭔가 코칭도 해주고 그 사람들의 그 소중한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심을 언제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는 언젠가는 또 스스로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뭔가 작년에도 계속 수업 같은 것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레터링 수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번 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예정이고, 제 개인으로서 목표는 되게 명확한데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1년을 보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편견에 점점 사로잡히잖아요, 사람이. 나는 이게 맞아, 이게 뭔가 정답이야 라고 하는 이런 제 모습이 점점 더 고약한 어른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어른은 사람들의 말을 좀 귀 기울이고 내 말이 정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그런 편견을 깨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좀 와장창 깨보는 그런 1년을 보내는 게 또 개인적인 목표예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네, 진짜 최근에 기억나는 행복했던. 최근에 행복했던 거, 제가 주말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영품문고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전부 다 온라인에서 사는 편이에요. 왜냐면 온라인에서 사면 10% 할인도 되고 제가 등급도 꽤 높아가지고 그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렇게 가끔씩 오프라인 서점에 갔을 때 마음에 드는 책을 찾으면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일요일 날 어떤 책을 보고 뭔가 엄청나게 흥미롭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날 하루 정도 읽어볼만 하다 싶어가지고 그 나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샀어요.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날 밤에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 주 내내 약간 도파민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거나 막 아이패드 보거나 이러느라 사실 잠을 좀 못 잤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고 그날 밤에 너무 잘 잤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최근에 느낀 아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와, 근데 저 좀 땀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 말 너무 길게 했죠? 어차피 제가 알아서 잘랐을 거라. 당황스러웠어요. 아, 근데 재밌었어요. 근데 뭔가 행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아요.